여러분,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기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까지 다 합치면, 중복된 것까지 다 합치면 291조가 됩니다. 이 291조가 원래는 오늘이죠. 오늘이 만기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연장돼서 9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9월 31일까지. 그런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장 큰 폭탄일 거다. 지금 이게 만약에 연기가 안 됐으면 4월에 엄청난 위기가 왔을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냐하면 4월에 닥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은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고 이 지도력이 공백, 지도자의 어떤 권력의 공백기, 미국의 금리 인상기,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4월 경제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가장 큰 시한폭탄을 9월 31일로 넘기는 바람에 위기에 대한 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그렇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사태 말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실물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2020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영업자 대출 문제, 이 대출을 해주는 것을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공적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라. 그게 예전역에 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적 기금을 확충시켜가면서 계속 여기를 앞으로 IMF 때 우리가 공적 기금을 했던 것처럼 만들어가면 아마 자영업자들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채널이 일원화되니까 모든 게 좀 편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꽤나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요 바로 이런 안이 나왔어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건데요. 아마 인수위원이니까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합동 전담기구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합동 전담기구가 바로 배드뱅크라는 거예요. 배드뱅크. 배드뱅크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을 단순하게 회수하고 정리하는 이런 문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고요. 또 빚을 줄여주면서 일어나게 하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업종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쉽게 말하면 컨설팅형 어떤 배드뱅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9월 31일이 다시 만기로 연장이 됐는데 이게 9월 31일 가기 전부터 미리 이제 대응을 해 가겠다는 전략,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요, 9월 가기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씩 시작이 될 것 같이 보여요. 부담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어떤 시기든 부담은 늘어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만기 연장 금액만 276조 2천억 원이잖아요. 건수가 105만 4천 건이나 돼요. 원금 상환 유예만 하더라도 보세요. 14조 5천억 원입니다. 건수가
9만 4천 건이고요. 이자 상환 유예가 2,440억입니다. 건수가 1만 7천 건이고요. 그렇게 합치면 291조인데 116만 5천 건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중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어떤 시기든 이 많은 돈에서 하나씩 부담이 될 거고 그 배드뱅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빨리빨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가 재생하기 위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도 마련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거든요. 문제는 장사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사를 빨리 할 수 있어야지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없는 날개에 조금만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그나마 뭐 하고 있긴 해요. 영업 제한 시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느 가게나 할 것 없이. 저녁에는 손님이 없을 정도니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 친구들, 뭐 지인들 보면 한두 명씩은 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를 아예 꺼려하고요. 꺼려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밀폐된 곳보다는 열린 곳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요. 특히 더 어려워지는 것은요. 이게 매장이 커서 탁자가 덤성덤성 나와져 있는 곳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해요. 근데 매장이 작은데 테이블을 많이 놓은 곳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습니다. 291조라는 큰 돈을 지금 구조조정 해가면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길이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되는 그런 또 숙명까지도 안고 있잖아요.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내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또 성장을 이루어 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